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스코고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많이 좀 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고 일단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죠. 최상위권을 주로 다루시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포스코고에 딱 애들을 가르쳤을 때 첫 느낌이 어땠었나요? 최상위권 학생들 선행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선행의 깊이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물음표가 붙기도 한다. 그럼 질문. 예비 고1한테 가장 적정한 선행인 어디까지죠? 사실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적분까지 다 그전 친구들이 있는 걸 대부분인가요? 추천해요. 이과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요즘 저도 컨설팅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양대 이상, 성균관대 이상 갈 거면 중3 겨울방학 때 미적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방금 오전에 수업한 내용 네. 중에서도 미적분의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예. 직선의 방정식 빠르게 푸는 그런 문항들을 오늘 오전에 설명을 하고 교과 과정에서 빠진 부분 아닌가요? 탄젠트 덧셈 정리는 네, 아직 아직 있습니다. 있나요? 예. 1학년 과목에서 충분히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어때요? 평준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예.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손도 못 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부교재를 내신고쟁이로 해서 80% 정도의 현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부교재가 있으면 예. 80% 정도를 유사한 문항으로 숫자나 포인트를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네. 같이 좀 변형 문제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비연계 20% 문제들에서 거의 모의고사 출제 위주로 나온다고 말씀. 그러면 표준 배차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표준 배차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표준 편차 국어 8.3, 수학 8.1, 영어 9.2 이 정도의 학점대가 나오네요. 예, 한 자릿수입니다. 역시나 성적표만 딱 봐도 네. 잘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반평균 정도는 평균 79. 79고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긴 하네요. 한 1등급 컷은 90점 10점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로 항상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1등급 맞을 수 있나요? 선행으로 완전 다져지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단 80%가 부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씹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3회독 이상을 하면 근데 계산 실수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수학이랑 과목이 참 그걸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당일날 50분 동안 보는 그쵸. 컨디션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에 대해서 혹시 짚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확률 같은 게 네. 그 기대값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기대값의 그 EX는 n 곱하기 p. 그래서 시행 횟수 그쵸. n 그리고 확률 p. 예.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n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풀이를 최대한 간결화하는. 물론 간결화하는 것 중에는 식을 이쁘게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개념으로 풀 걸 저 개념으로 풀어서 기하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해석 기하로 풀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걸 논증 기하로 빠르게 이제 푸는. 그래서 이제 사고의 직관력 이런 것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 문제를 푸는 것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친구들 아닌가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풀이를 알려주시나요? 많은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지 아니면 양이에요, 질이에요? 질입니다. 질입니까? 네. 교재 문제 하나하나 고를 때 항상 그 플로우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실으면 좋을지 항상 그쵸. 검토하고 있어요. 퀄리티로 해서 한 문제를 다각도로 봐서 풀이 길이도 아이들한테 비교시키고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친구는 세 줄 만에 풀었고 예전에 그 잘하는 친구들의 모의고사 수학 문제 풀이를 보면 얘가 등급 1등급이겠구나 2등급이겠구나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네. 깔끔하게 풀잖아요 정말. 네네네. 최상위 친구 친구들끼리 비교 괜찮은데요 그거 정말. 네.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교육과정. 예. 이 포스코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네. 가장 좋을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공동수학 3, 예. 공동수학 하 그렇죠. 모든 학교들과 똑같이 똑같이 나가고요. 하고. 지금 현재 입학하는 9기 학생들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고등 2학년 때 2학년 1학기 수학 1, 2학년 2학기 수학 2 이 공통 과목은 똑같은데 이제 그 선택 과목에서 그렇죠. 기존 학년들은 기하를 1년 과정으로 골랐어요.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예. 기하와 벡터 시어보다 양이 줄어들었고
거기서 이제 그 1년치로 가니까 중간 기말 총 4등분 하면은 공부량이 굉장히 적었기 그쵸, 때문에 적었죠. 또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네,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 되는 내년 시점부터는 한 학기의 기회를 나갑니다. 아 2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편성 중에는 확률과 통계 또는 선형대수 중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라는 이제 과목이 들어가는구나. 예. 선형대수도 준비를 시켜주시나요? 만약에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네. 근데 제 예상으로는 높은 확률로 어차피 학교에서 A, B 네. 절대평가라서요. 뭐 그렇게 크게 더 중요한 점이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이고 그렇죠. 선형대수는 내신 진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인데 일반 선택을 다른 과목 영어나 국어 쪽에서 실수를 채우지 그렇죠. 못할 거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전략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의치한 가는 친구들은 저는 확률 통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위권 친구들은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선형 수학을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네. 이게 너무 큰 거라서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랑 같이 듣나요? 아니요 문과는 따로 3학년대 따로, 문과 학생들을 위한 확률과 통계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과생들끼리 경쟁이 확률과 통계를 싸운다는 얘기는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내신 털리면 와 이거는 정말 컨설팅 영역이 필요할 게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상위권 친구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이게 정말 편성 또 강점이 국어에 있다면 뭐 국어 쪽을 더 채울 수도 있는 어차피 지금 입시 가장 베이스는 내신이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좀 것 특이한 같습니다. 이 케이스네. 3학년 때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죠?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 네, 문과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선택 과목은 없고요. 네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스코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는 선형대수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첫 시행이라는 거잖아요. 네, 첫 이게 시행. 애매하네. 네 선형대수는 이제 행렬을 그렇죠. 계산하는 컴퓨터 쪽이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봐야 될 거고. 공대는 사실 뭐든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치한 애들은 사실 확률 통계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의치한 쪽은 네 확률 통계를 해서 내신을 버텨주는 게 맞겠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질문 저기 추가되는 게 지금 거의 방학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방학 중에 뭘 했었어야 되죠? 겨울 방학 특히나 긴 겨울 방학 때는 저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행 외우기, 현행 심화, 수학 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네, 심화. 그러니까 선행을 더 포인트를 잡으세요? 아니면 바로 닥칠 중간고사에 포인트를 잡으세요? 닥칠 현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지금 현행 입시가 2학년 때 내신이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내신 0점을 올리는 게 때려주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네. 시험에서 망쳐버리면 네. 중3 11월 전까지야 선행을 만땅 땡기는 게 맞고 네. 겨울방학 때는 정말로 해야 될 게 심화. 어차피 1등급, 2등급, 3등급은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수학 상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처음 선행을 너무나도 많이 그렇죠. 안 한 친구가 네. 없죠. 아무리 공부 못하는 친구도 수학 상과 하까지는 한번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까놓고 보면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 높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 깊이가 그렇죠. 천차만별이고 네, 선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깊이 있게 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미적분까지 나갔는데 결국 1학년 때 내신을 3 맞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같은 친구들은 제발 내신에서 성공하기를. 그래야 될 텐데요. 네, 아,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고3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능 잘 보면 내신 잘 본다. 이게 더 맞는 건가요? 내신을 잘 보면 수능을 잘 본다가 맞는 건가요? 정확히 두 번째 후자를 내신을 잘 봐야 수능도 잘 본다. 예. 아, 지금 현재 수능 정답률이 이전에는 이제 킬러랑 준킬러 세 문항 빼고 나머지는 너무 쉬운 수준이었다면 아예 준킬러가 강화돼서 이제 그렇죠. 지뢰밭으로 이렇게 요즘 지정되고 있습니다. 수능 그렇게 바뀌고 있죠. 예, 포스코와 같이 이제 그 비평준화 고교에서 치열하게 내신을 싸웠던 50분 안에 친구들이- 치열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수능으로 중위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 수능이랑 2, 3수능 이제 만점 맞은 제자가 쓴 예. 후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학생이 얘기한 거 실제로 보면 수능 수업과 내신 수업은 분명히 다르다. 음. 하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많은 양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고 실수했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고쳐보는 공부는 수능 수학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게 내신 대비 시기 외에는 그걸 열심히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틀려보고 고쳐보고 반복 연습하고 실수 조정하고 이런 거를
빨리 푸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요즘에? 특히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50분 안에 24번까지 풀어야 되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 예. 실제로 재종반 이제 그 예. 딱 가면 1시간 40분 내에 30번까지 다 못 읽은 케이스가 뒤에 문제를 못 읽었어요. 뭐 26, 7번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수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을 잘 맞아버릇하면 수능까지는 그냥 이어질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수능에도 꼭 도움이 된다라는. 예. 그렇죠. 지금 입시에서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의 맨 마지막 결론은 논술이거든요. 제가 사실 논술 합격자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항상 논술 쌤 어때요? 논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수능 30번 문제가 4점짜리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냥 논술은 5점짜리 한 문제다. 그 한 문제를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그 굉장히 많이 준 힌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너의 생각의 과정을 풀어나가면 되는 5점짜리 수능 킬러 문제다라고 이제 답변하고 있습니다. 논술까지도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 제 슬로건에 맞게 네, 불확실한 상위권에서 확실한 최상위권으로 이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강의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고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연계되는 80%에 대한 문항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전 대비 때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유사 문항을 뽑아주고 있고요. 그 많은 소스,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추출하고 아이들한테 풀게끔 제공하는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그 나머지 비연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수학적 지식,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를 통해서 50분 안에 빠르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나머지 정리 쪽에서 수학 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분 출물이 활용하고 또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에 나오는 탄젠트 덧셈 정리 개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권에서 배운 것들을 끌어모아서 최대한 50분 안에 어떻게든 빠르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야를 제공한다. 예비 중3 네. 친구들한테 포스코고를 하려면 이런 정도 준비는 해와라. 일단 비평준화 고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요. 이제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학교 스쿨 아니에요. 아카데미예요. 단점은 약간 부교재라는 것도 사실 선정돼 있는 학교라는 것 자체부터 일단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부량은 분명히 각오를 하고 와야 될 거고 대신에 이번에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결이.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아마 더 뜨지 않을까요? 포스코고등학교. 네, 지금 보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갈 때쯤이면은 내년, 내후년, 3년 뒤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예비 중2부터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포스코 갔다가는 쉽지 않다. 네, 그냥 밑에 밑에 깔아줄 깔아주기.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